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강원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출발했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는 기온이 5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짙은 안개와 함께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쪽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학교 법인 경동대학교가 대학 건립 명목으로 매입한 옛 동우대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사회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출산 친화적 근무 여건과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임신 공무원 전용 전화 연결음을 도입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주간 도내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5월 2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육군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에 사망했는데요. 육군은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 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강원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선수단은 어제 오후 5시 기준 강원체육중학교 이예나 선수가 펜싱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금 21개, 은 27개, 동 34개로 메달 82개를 획득했습니다. 또 유도의 정성영 선수는 최우수 선수로 뽑혔는데요. 전남 목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는 오늘 폐막합니다. 내년도 강원도 내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의 37%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될 전망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 강원 의대 4곳의 지역 인재 전형 대상은 전체 모집 정원 391명 가운데 146명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의대들은 대교협의 확정 통보를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지난 2012년 통합이 결정된 옛 동우대학교죠. 현재의 경동대 설악 제2캠퍼스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과거 대학 건립 명목으로 시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놓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 시세 차익을 얻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동우대 부지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김덕용 상임대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속초에 위치한 옛 동우대학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해서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2년이었죠. 경동대와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특별한 쓰임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최근에 경동대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입찰 공고를 낸 상황인 거죠? 네. 지난 5월 8일 경동대 홈페이지에 토지 30만 2,300 제곱미터, 네. 건물 48,574 제곱미터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동대가 부지를 매입한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되팔기로 한 가격과는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까요? 네네. 경동대 전체 부지 매입 가격은 확실히 모르고요. 네. 1980년 그때 당시 경동대 전체 부지 이 매입의 60%를 차지하는 속초시 이 매각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18만 1,597제곱미터고요. 그리고 경동대가 매입한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전체 금액이 시유지. 그리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700원꼴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찰 공고된 토지 부분 매각 가격은 제곱미터당 25만 8,550원. 그러니까 속초 시유지 18만 1,597제곱미터만 따졌을 때 매각 금액은 속초지 시유지만 그 부분만 469억 5,200만 원. 속초 시유지를 살 때는 1억 3천만 원에 사고 살 때는 매입 때보다 약 370배가 뛴 469억 5,200만 원을 팔고 있습니다. 어때 부동산 투기가 상당히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던 그렇죠.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 내는 거에 악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군요. 2012년 통합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지에서 학교가 운영되지 않았던 상황인 건가요? 네. 2012년 8월 통합 직후, 경동대가 통합 직후 동대 인기학과는 원주 문막 캠퍼스로 보내고 남은 학과는 우성 설악 1 캠퍼스로 보내고 속초는 말로만 설악 2 캠퍼스고 거의 23년은 학과 대부분이 이전되고 학생은 한 명도 없는 폐교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대 인근에서 원룸이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경동대가 통합한다 그래서 뭐 학교가 정상적으로 좀 운영되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학교가 폐교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역 경제가 아수라장된 겁니다. 지금도 그 주민들이 그때 당시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투기에 악용되는 거라면 이처럼 교육용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부지를 수익 확대를 위해 매각하는 것을 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네. 학교법인 경동대는 23년 11월 교육부가 교육 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교육용 기본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 후 수익을 창출하여서 학교의 재정적으로 기여하라는 목적을 이용해서 폐교된 동우대를 그것 때문에 매각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 인근은 순천 속초 고속학교도 종점 역사가 들어서고요. 지난 22년 12월 국토통부가 공모한 투자선도 지구로 선정되는 등 개발붐이자 이런 호황을 등에 업고 시대 차익을 노려서 동우대 부지를 매각해 이제 수익 창출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속초 시민은 학교 법인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그 법규를 엄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속초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학교 법인 경동대가 동우대 부지를 절대 매각할 수 없도록 실력으로 저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현상을 지금 비판하는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속초시 의회에서는 부지가 매각되더라도 용도 변경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낙찰자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낙찰자 결정도 어렵고 아마 입찰 참가도 없을 겁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이 아닌 이상 동우대 부지를 매입해서 어디였을 겁니까? 그리고 속초 시민은 이 동우대 부지가 매각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로 결사적으로 대응할 각오입니다.
그런데 경동대 측은 부지 매각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매년 4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매각 대금은 모두 교육용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교육부 허가하에 좀 적법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절차가 적법한지는 차차 따져보면 알 것이고, 아니, 안홍 의원님 이제 생각해 보세요. 1980년도 속초 시민들이 염원인 대학이 세워진다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토지를 내놓고 속초 시민 대학 부지 60% 되는 시유지를 헐값에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줬는데 아무리 본인들 명의로 된 땅이라고 이제 와서 속초 시민들하고 어떤 상의도 없이 대학 부지를 매각한다고 이건 인간의 탈을 쓰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을 모두 교육용으로 대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재투자를 어디에다 합니까? 속초 시유지 헐값에 가서 매각 대금으로 사지역이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속초 시민이 봉이에요? 속초 시민이 보고입니까? 학교 법인 경동대 운영진 예를 한마디 하고 싶어요. 동우대 부지 매각에서 매각 대금 받으면 그 중에서 헐값에 매입한 속초시 유지 지분에 해당되는 매각 대금은 속초 시민에 환원해 주세요. 속초시 부분 전부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업무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빼고 세금 내야 되니까 양도세 떼고 남은 금액 전액 속초 시민에게 환원하세요. 그렇다면 속초 시민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도 이 사안을 두고 이제 학교 부지 매각 수익은 학교가 아니라 당초 주인이었던 속초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냈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우대 부지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김덕용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출산 친화적 근무 여건과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임신 공무원 전용 전화 연결음을 도입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임신 공무원 전용 전화 연결음을 도입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임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산부임을 알리는 전용 전화 연결음을 도입해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원주시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난 2019년 697명으로 2021년 839명 절반을 넘겼고 작년에는 866명, 5년 만에 10%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현재 원주시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은 총 22명인데요. 현재 원주시의 여성 공무원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임산부 직원을 보호하고자 임신 공무원 전용 전화 연결음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정보통신과 이호복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원주시의 여성 공무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간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 민원으로부터 임신부 직원을 보호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4월부터 임신 공무원 전용 전화 연결음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폭력 예방과 민원전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임신부 태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건 민원인이라도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면 좀 더 조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톤이 부드러워진다거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됐는데요. 임신공무원 전용 전화 연결음은 민원인이나 동료 직원이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 경우 전화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예비 엄마예요. 주위에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신부입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와 응원이 행복한 사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임산부 배려에 적극 동참합시다. 부드럽네요. 네. 아주 일부에서는 역차별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성 공무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좀 이렇게 배려해주는 달라진 공직 문화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임신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 조성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임신 공무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데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민원 전화에서 목소리 톤도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았고 또 확실하게 언성을 높인다거나 폭언을 하는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임신 공무원 전용 전화 연결음 도입으로 전화폭력 예방과 또 민원전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임산부 태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현재 아기를 가지고 있는 원주시청 임신 공무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지적지 공무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고 토지관리과 업무의 특성상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이 많아 이번 연결음이 도입됐다고 이제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연결음을 들으시고 확실하게 이제 말투랑 이제 톤 같은 것들이 부드러워지실 것 같아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대됐던 거 마찬가지로 이제 민원인들께서 확실하게 이제 말투와 톤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부드러워지셔서 저도 이제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임산부임을 알리는 전화 연결음이 도입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은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임산부일 경우에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신공무원 전용 전화 연결음은 신청을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임산부 배려 문화가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보고요.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권순찬 기자 연결합니다. 권순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는데요. 사단법인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협회가 튀르키예를 찾아서 전시회에 참가했다고요? 네,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 관심을 모읍니다. 사단법인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튀르키예에서 열린 오토메카니카 이스탄불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인 오토메카니카 이스탄불은 중동 지역에서 두바이 전시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협회가 주축이 된 시장 개척단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 14개 회원사가 동참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전시회 부스를 임차해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과 주력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을 전시해 의미가 큽니다. 회원사의 주력 핵심 제품을 전시해 실제 바이어 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 등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박내관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협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향후 수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모델을 창출했다며 세계적인 이모빌리티 산업의 트렌드와 신규 사업 분야를 발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올 하반기 인도 뉴델리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관지역 내 이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원주시 자동차 부품 기업의 새로운 해외 판로가 개척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모빌리티 산업 수출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지역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지역에서 특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 지역에서 학교 신설 요구가 분모를 이루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원주시와 국민의힘 간 당정협의회에서 당계동 봉화산 이택진의 초교 신설이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봉화산 택지에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초교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지난 40총선에서 박정화 의원이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평원초교까지 걸어서 50분 정도 걸려 등교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혁신도시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자고교 설립 요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변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 대여섯 곳이 내년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어 남자고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개교를 앞둔 기업도시 내 성강고의 경우 학년당 10학급 규모이지만 지정중과 성강중 졸업생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 남원주 역세권과 만종 일원의 학교 신설 계획은 주변 개발 사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자 고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군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교육청은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서 학령 인구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힘들어 신설 요구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설사 교육부에 제안을 하더라도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기 힘든 만큼 대중교통 개편 등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네, 기쁜 소식이네요. 원주시가 베트남 수출 상담회에서 200억 원이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요? 네, 원주시의 수출시장 확대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도한 베트남 수출 상담회에서 211억 원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 주목됩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공략을 통해 211억 원의 수출 계약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원주시 대표단은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현지 수출 상담회를 열어 현지에서 수출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김태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주최한 수출 상담회에는 동남아 시장에서 신한류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 K-푸드 흐름에 발맞춰 화장품, 미용기기와 식품, 반려견 용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소비재 관련 지역 내 우수기업 10개사가 참여해 시장 공략에 주력했고 상담회 기간 54건의 수출 상담 등 총 211억 원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수출 상담회만 733억 원에 달해 추가적인 계약 추진이 기대됩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현재 유력 바이어 24개사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김태훈 부시장은 이번 베트남 첫 방문을 통해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주시가 베트남 수출 상담회에서 200억 원이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원주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원주 알리기에 나섰다고요? 네, 원광수 시장 등 원주시 대표단은 지난 23일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 마크 챈들러 국제무역통상국장과 마리안 무드로글로 의전실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샌프란시스코시의 첨단 산업 요성 정책과 우수 시정 및 도시 재생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원주와의 교류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앞서 지난 22일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를 찾아 김한일 회장과 박래일 수석 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원주 기업의 진출과 문화예술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시장은 한인을 상대로 시의 역이민 정책인 컴온 원주를 안내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권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5월 28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